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정당 대표들의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심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요?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벌어지는 토론 배틀의 선수들이 속속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정청래 대표 참여와 상관없이 토론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조국 전 대표와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조국 전 대표와 저와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위원장의 제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전 의사를 밝혔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토론이 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일단 저는 조국 전 대표는 이 토론 제안 국면에서 2번 졌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토론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싸움은 조국 전 대표가 먼저 걸어온 측면이 강합니다. 예. 지난 11월 11일에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정치인이 된 후에 법학교 수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글에서 주장한 내용이 틀린 내용이었어요. 배임죄 등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소재기할 수 있으면 법원이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1심 판결은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그것이 몇 년째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서 추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국 전 대표의 반응은 장동혁 대표와 토론하겠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부터 받고 오라라고 네. 한 겁니다. 그런데 공천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치가 아닌 정의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진 것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토론을 받겠다고 하니까 어제 조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랬죠. 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은 토론하기는 곤란하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번 연속 이 토론 제안 국면에서는 진 것으로 평가되고요. 조 전 대표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 이 토론은 실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어찌됐든 표면상 드러난 것로만 보자면 토론의 형식은 장동혁 대 조국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 모두 참여를 요청했던 정청래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토론 주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외압 논란이 일었었고 자동적으로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글쎄요, 이 토론 자체가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제의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정청래 대표가 이 토론에 응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도 아니고요. 네. 법조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토론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자제의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 어떠한 입장을 낸 바도 없고요.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정했던 사안이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일부 의견 조율이 있었다라는 정도죠.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도 없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럼에도 집권 여당 대표가 이와 같은 토론장에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필요성도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랑 조국 전 대표가 만나서 이러한 토론을 한들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런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어떠한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라든가 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네. 애초부터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때 아닌 토론전의 열기가 뜨거운 모습인데 단순히 토론을 하자고 모이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 집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대미문의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7천억 추징 포기는 결국은 김만배 재벌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공론장에서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았던 사람들도 전 현직 법무부 장관들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참전을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 다 나와라. 1대4로 토론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야기인즉슨 전직 법무부 장관들조차도 또 현직 법무부 장관도 이것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왜 항소 포기가 옳은 것인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면에서 국민들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음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이사장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김 이사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 굳이 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목소리까지 낼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데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불참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0주기, 이번 10주기 이전의 각 행사 때는 추모식에는 매번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번 10주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는 추모의 감정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을 했으면 좋았겠죠. 참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그런 뭐 갈등이라든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예. 어찌됐건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명의로 조화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도리는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신해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현직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실과 강요들이 참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집권 여당과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위원장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다면 당사에 걸어둔 영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YS 정치는 혁신당 DNA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준 인물이 김영삼 정치 운운할 수 없다. YS는 표창장 위조 안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YS 정치가 혁신당 DNA다. 이거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영삼 정신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조국 전 장관 같은 입시비리 사범은 의혹만 받더라도 쓰지 않고 내보내는 것. 이것이 김영삼 정신입니다. 199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인사를 보여줬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던 박희태 의원이 그 당시에 딸 특례 입학 논란이 있었죠. 재외국민 지위로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나 부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언론의 검증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인사청문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희태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취임 열흘 만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리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김영삼 정신대로라면은 아마 조국 전 대표 같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지명 철회가 됐을 겁니다. 감히 조국 혁신당이 김영삼 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불참을 틈타서 조국 혁신당이 김영삼 퀴즈를 자처하면서 틈새 공략에 나서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조국 혁신당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전당대회 중입니다. 여기에 당대표 후보로 누가 참여를 했냐? 조국 전 위원장 한 명 있습니다. 단독 입후보입니다. 된다, 안 된다, 찬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조국 전 위원장이 99.9%의 찬성률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률
여타 기타 정당 전당대회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은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제가 조선중앙통신에서 봤습니다. 네. 2023년 11월 26일에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도 선거를 하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나온 데이터가요. 북한 도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더니 찬성이 99.91%, 야, 네. 반대가 0.09%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투표를 했더니 찬성이 99.87%, 반대가 0.1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입후보에서 99.9%의 찬성률이 나오는 것은 조선노동당 같은 데서나 있는 일입니다. 네. 즉 조국 혁신당은 민주적인 공당이라고 말을 하려면 본인들이 내부에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창업주라고 하는 정치인이 혼자 입후보에서 당대표가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직함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네요. 어렵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틀째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국민의힘. 어제 부산과 울산에 이어 오늘은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어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굳이 저의 이런 일정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저는 이 일정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추산으로 이 부산 지역 장외 집회에선 8천여 명이 모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장외 집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강경 지지층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좀 중도층으로 확장할 그런 보관도 있을까요? 저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구름처럼 모여서 정권에서 보고 아 정말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모인 국민의힘 추산 8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정도에 이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상전을 펼치기보다는 아직은 공중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언론을 통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 있는 유력 정치인 그리고 현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론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전대미문의 7천억 추징 포기가 왜 부당하고 관련자들이 수사받고 처벌받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야기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도층이 이 사안에 관해서 더 많이 야당의 손을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광장에 나가서 시민과 호흡하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이 좀 많이 빠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이런 거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를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라고 더 망해봐야 알겠냐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헤어질 결심하는 건 이재명 정권이라고 또 반박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외 집회 시기와 방식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예전역에 되었어야겠죠. 네.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기억하실 겁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장외 투쟁을 했었어요. 대구랑 서울에서 장외 투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뒤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반등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규탄 집회 국회 본청 앞에서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 앞까지 규탄 집회 계속했습니다. 여론의 변화가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순간 장외 투쟁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헛심만 쓰는 꼴이라고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신동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100일이 되는 12월 3일쯤에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그런 발언이 필요하다, 입장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어떠한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장외 투쟁 자체는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한다. 우리가
대표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극우 세력과 연대한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그런 생각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외연 확장과 원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당이냐라는 것에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쇄신을 위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첩첩산중에 놓인 게 국민의힘입니다. 27일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 만큼 이 거대 여당이 있는 민주당 주도로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이죠. 이후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요. 네.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지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한번 환기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동안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죠.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2번 내리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건희 씨 오빠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해병특검은 임성근 사단장 외에 나머지 9명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들이 모두 줄기각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법원이 봤을 때는 특검이 구속 사유가 상당히 부족하거나 네. 혹은 범죄 혐의에 소명이 안 되는데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의 정도가 만약 비슷하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고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환기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현역 의원이잖아요. 전 국민의힘 원내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하게 아마 사실관계와 증거, 입증자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요. 체포동의안은 아마 당연하게도 통과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마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라고 해서 다르게 볼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체포 동의안 통과가 되고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인데 저는 특검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기소할 가능성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